삶과 잠을 가꾸는 맘디터의 책 먹는 전두엽 1일 1낭독 시간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막심 고리키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막심은 러시아어로 최대를 뜻하는 말이고 고리키는 쓴맛이라는 그 단어라고 합니다. 인간 삶의 고통을 최대한 그대로 묘사하겠다 라는 필명으로 글을 쓴 작가입니다. 20대 초반에 사상과 삶에 대한 회의로 자살까지 기도했다가 러시아 전역을 걷는 도보 여행을 하면서 이 막심 고리키 특유의 생생한 문학적 감성을 얻게 되는데요. 작품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문학적인 그런 가치는 뭐 다른 자료 찾아보시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저의 개인 감상을 위주로 전해드립니다. 자본이 주인 행세를 하는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이 제목이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세계를 들여다보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썩 별로 부유하지도 않은 내가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읽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사실 그 고리키 문학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이 책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그 고리키의 그 문학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됐는데, 이 책을 읽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 단편 소설을 쭉 모은 책이에요. 돈이 없어서 가난에 찌든 사람, 돈은 있는데 철학이 가난한 사람, 또 신분이 비천한 사람, 신분도 높고 돈도 많은데 인간성이 가난한 사람. 암튼 무언가 하나씩 가난한 사람들이 이 책에 다 나옵니다. 단편 소설을 정말 몇 개 모은 이 책에는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는데요. 나와 비슷한 한 사람은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 책에 나오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 그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물며 이 동네에서 이제 마녀라고 불리는 하찮은 아줌마도 나오는데 그 아줌마조차도 모두 자기만의 소중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 부분, 정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나오고 정말 다 하나씩 가난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소중한 인간적인 재능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이 막심 고리키의 그 작품들이 주는 제일 큰 충격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나오는 이 단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깨달음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사로 많이 이루어진 소설이에요. 대사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제가 생생하게 잘 낭독할 자신은 없고요. 이 책의 에필로그에 나오는 막심 고리키의 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막심 고리키. 에필로그를 대신하여 나는 이 책에 쓴 사람들 사이에서 반세기를 살아왔다. 이 책이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있는 그대로 쓰는데 주저함이 없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렇지만 내 생각에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 전체를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것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 것 같다. 진실이라 해도 단지 우리 영혼에 무자비한 충격을 가할 뿐 아무것도 가르쳐 주는 것 없이 그저 특정 인물들의 인격을 모독할 뿐이거나 그 의미가 내게 분명치 않은 경우라면 말할 것도 없이 그 진실에 관해 쓰지 않으려 최선을 기울였다. 하지만 잊혀야만 하는 진실도 적지 않다. 거짓으로 꾸며진 진실, 해로운 기만과 다름없는 진실은 우리들이 서로에 대해 가지는 생각을 왜곡하고 삶을 추악하게 만들고 무의미한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다. 그렇다면 이제 사라져버릴 진실을 끄집어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누군가 사람들의 그저 흉한 면만을 포착하여 기록했다면
그것은 무가치한 엉터리 작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이 글 모음을 있는 그대로의 러시아 사람들에 관한 책이라 부르고 싶었다. 하지만 지나치게 거창하게 들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이 달라지길 바라고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다. 나는 민족주의나 애국주의 또는 그 밖의 병적인 정신적 시각과는 도통 거리가 먼 사람이지만 내 눈에는 러시아 인민들이 예를 찾을 수 없으리만치 놀랍도록 슬기롭고 독창적으로 보인다. 러시아에서는 심지어 바보들조차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어리석고 게으름뱅이조차 무언가 쓸만한 자기만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러시아 인민들이 그 경이롭고 예측을 불허하는 신기한 재능으로 인해, 다시 말해 그들이 가진 고개 부리듯 복잡다단한 생각과 감정으로 인해 예술가에게는 가장 보람된 소재라고 확신한다. 이 놀라운 인민들이 안으로부터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혼돈을 주는 온갖 것들로부터 놓여나기만 한다면 온 세상을 하나로 묶어주는 노동의 중요한 의미를 문화적으로 그리고 종교에까지 온전히 자각하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러시아 인민은 인류가 이제껏 본 적 없는 영웅적인 삶을 영위함으로써 온갖 반인간적 범죄에 지치고 길을 잃은 이 세계에 많은 가르침을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인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인간 보편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바보들조차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어리석고 게으름뱅이조차 무언가 쓸만한 자기만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복잡다단한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 라고 그 인간에 대한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막심 고리키의 그 중요한 관점, 철학이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이렇게 평평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볼 때 다르고 저기에서 볼 때 다르고 이때 볼 때 다르고 저때 볼 때 다르고 네,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요. 그런 인간이 정말 바보들조차 독특한 방식으로 사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어리석고 게으름뱅이조차 자기만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구절이 인간에 대한 따뜻한 서사, 따뜻한 생각이 드러나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출판사 에디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판사 에디터로서 책 뒷표지에 있는 이 구절이 항상 제일 많이 신경이 쓰이고 항상 보람을 느끼게 하는 구절이거든요. 이 책 뒷표지에 있는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의 힘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되면 우리 바깥에 무엇인가에 믿음을 두게 된다. 소설에 나오는 한 구절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스스로의 힘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되면 우리 바깥에 무엇인가에 믿음을 두게 된다. 네. 러시아에서는 심지어 바보들조차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어리석고 게으름뱅이조차 무언가 쓸만한 자기만의 재능을 갖고 있다. 19세기와 20세기 러시아 문학을 잇는 대표 지식인 막심 고리키. 그를 사회주의 리얼리즘 작가로만 알고 있다면 러시아 인문주의의 핵심을 간과하게 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인간을 진보의 도구로 보지 않고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작가의 깊은 경외심을 담고 있다. 고리키가 직접 만난 레닌, 톨스토이, 체업, 그리고 러시아 작가들만큼이나 독특한 인물들이 글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생생하게 기록된 귀한 자료다. 이성으로는 찬성해도 가슴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영원히 분투하는 우리 인간을 향해 고리키는 뜨거운 찬사를 보낸다. 네, 이 책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묘사를 읽으면 인간은 도구가 아니에요. 정말 인간은 자본의 도구도 아니고 사회주의의 도구도 아니에요.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경이로운 그런 정말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잊고 살다가 이런 글을 통해서 그런 이제 찾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인간에 대한 깊은 경외심.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한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 위를 향해 위로 올라가는 애벌레 대열을 탈출해서 나의 날개를 펴서 나만의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나비 독서. 네. 보이시나요? 네. 맘디터의 책 먹는 전두엽은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 제가 생생하게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네, 뭐 저작권도 저작권이지만 네, 정말 읽어드리고 싶은데 도저히 그 인물들이 하는 대사는 제가 읽어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 읽어드린 막심 고리키의 그 에필로그 부분이 네, 또 몇몇 분들께는 깊은 의미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